올라갈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체포합니다. 테마주부터 수급주 그리고 공개수배를 통한 포착주까지 주식 특별수사본부에서 열리는 긴급 수사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특수본 대원 최슬기입니다. 야심한 시각 저희들의 회의가 펼쳐집니다. 적중률 99%의 저희 회의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QR코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요. 가까이 가져다가만 되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사건 개요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시작될 때는 다소 좀 불안한 움직임들 느껴졌는데요. 코스피,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기술주들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2,57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역시 오늘 시장의 구원투수는 2차 전지가 돼줬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다시 2,6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종가 934선 기록하면서 오늘도 또 연중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슬슬 조정도 대비해야 될 텐데요. 자, 시장 대응책 오늘도 역시나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사 책임자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오늘 저희는요, 바로 빅스 경찰관과 함께합니다. 빅스 경찰관 하면 단기 급등 전문 이 경찰관으로 폭등 차트만을 노리는 걸로 유명하죠. 정확한 분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이게 수익률로 지금 모든 실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수익률 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경찰관의 수익 검거율표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SG, 에이텍 모빌리티, 한국전자금융, 핸디소프트 등이 대략 한 달 정도의 보유 기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SG가 67%, 에이텍 모빌리티가 56%, 한국전자금융이 35%, 핸디소프트가 2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증시가 얼마나 요동쳤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4개의 종목들이 낸 수익들이 그냥 단순히 이 숫자로만 느껴지진 않죠. 훨씬 더 대단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밖에도 푸드나무 26%의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컬러레이도 23%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짧게 가져갈 종목들 또 길게 가져갈 종목들 정말 나눠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평화로운 수익률들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수익률 원하신다면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의 수익은 이랬는데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것들, 오늘 수사의 포인트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수사. 빅스 경찰관과는 함께 늘 이번 주에 중요했던 테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다음 주의 중요 테마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의 테마로는 인공지능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2차 전지가 뭐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의 이슈도 또 있었죠. 이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이제 다음 주면 게임주들 실적 시즌이 정말 돌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테마 모두 별 3개짜리로 아주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이겠죠. 자, 공개 수배를 통한 포착주, 빅스 경찰관의 예측률 99%에 이 걸려든 레이더망에 걸려든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종목 여러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가 방송만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진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 바로 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이 QR코드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요. 그냥 가까이 가져다가만 대시면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탕탕탕!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의 문 열겠습니다. 저희들의 회의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회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수사 책임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빅스경찰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이번 주 시장 뭔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근데 이런 보합 구간에서 머물렀던 흐름 속에도 사실 우리 계좌는 그렇게 녹록지만은 못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내 계좌는 왜 자꾸 반대로만 가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봐야겠죠. 자, 이제 증시는 점점 우상향을 향해 갈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계좌도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쉬운 투자를 위해서는 저희 톡방과 함께 해주시면 아주 편안한 길이 열릴 겁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바로바로 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사건 개요부터 먼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2차 전지 쏠림 현상은 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뭐 연일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두 글자를 아예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빅스경찰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미국 증시가 전일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좀 하락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국내 증시도 여기에 영향이 없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 청개구리 같은 국내 증시가 오늘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임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근황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국내 증시였습니다. 장 초반 하락을 했지만 제약과 2차 전지가 상승을 보이면서 이 지수 자체에 추가적인 낙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효자 같은 모습을 좀 만들어냈었죠. 자,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의 부정적인 해석이 이어지면서 전일 나스닥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2%가 넘는 하락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조정이었지만 그래도 꽤 큰 폭의 조정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 초반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갭을 메우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음에도 시장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빅테크주들도 역시나 약세를 보였죠. 테슬라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주들도 역시나 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좀 보였고요.
여기나 이제 앞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들의 실적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하락했던 부분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이 실망감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해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시장의 하락이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에 대한 결과치를 봤을 경우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 변동성을 또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 속에 달러와 금리 상승도 역시나 증시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쉽게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하루를 보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상승을 보였을 수도 있었던 이유에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주들, 특히나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속에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매물이 출회됐지만 그렇다면 차익 실현에 대한 수급은 어디로 흘러들어갔을지가 체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은 의약품과 금융, 통신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의약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공통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업종이 의약품 업종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충분히 이슈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여기에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드릴 AI, 여기에 대해서 AI 신약 개발에 관련된 이슈가 좀 뜨게 되면서 의약품들 그리고 제약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빅테크 약세 대형주 IT들이 하락을 보였죠.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있는 IT주들도 역시나 좀 하락을 일부 보이기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엔터 업종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같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대비 실적을 확인하려는 모습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필요한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지 지금까지 엔터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은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가 너무나도 과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심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지금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국 증시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옵션 만기일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약 2.4조 달러에 대한 엄청난 금액에 대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물 출회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나스닥 백의 리밸런싱도 임박해 있는 시기입니다. 해당 이슈로 과도한 매도 물량도 일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이러한 핑계거리들을 이유로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시기였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단기로는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일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담감을 느낄 만한 시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쏠림 현상은 그나마 완화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최근에 시장 자체가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나마 시장이 상승을 보이고도 하락 종목도 월등히 많았던 시장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업종에 골고루 좀 소급이 분포되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도 같은 흐름을 이어질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른 종목도 이제 우리가 픽해야 될 종목도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세심하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업종을 픽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주 증시에 따른 종목 선택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늘 늦지 마시고 노란톡방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FOMC 회의가 이제 다음 주 열리게 될 텐데, 보통 그렇게 되면 늘 항상 시장이 눈치를 보느라 계속해서 좀 요동치는 모습들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 대비해서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만 그 내면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사실 2차 전지로 모든 수급과 힘이 다 쏠렸던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시장은 어쨌거나 혼자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대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길잡이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시장 분석과 함께 거기에 맞는 종목들까지도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만 되시면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강조하는 이유는 시장 대응이 쉽다. 그리고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 때문이죠. 사실 수익을 내려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수익이 대체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빅스경찰관의 수익 검거율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빅스경찰관이 잡아들인 수익들 체크를 해보면요. 좀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이런 수익들이 나오지 싶은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SG, 에이텍 모빌리티, 한국전자금융,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한 달 안팎의 이 정도의 보유 기간들을 갖고 있는데 SG가 수익률 혼자서 67%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이텍 모빌리티도 대단합니다. 56%의 수익률 거둬들였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 35%, 핸디소프트 30%에 육박하는 수익률 거뒀고요. 이 밖에도 푸드나무, 컬러레이, 유엔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수익 이 안에서 계속해서 다 수익 올라가도록 알차게 차곡차곡 채워드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수익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신다면 이 수익 그대로 가져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앞으로의 더 놀라운 수익들도 계속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도 대단하지만 요즘 기세가 너무 대단한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종목 하나 조금 더 깊게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유자분들께서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 또 겁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종목 좀 궁금해서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자, 빅스경찰관님 지금 SP 시스템즈가 네. 이번 한 주 특히 너무 대단했어요. 물론 오늘은 약간 좀 숨을 고르긴 했지만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 좀 리뷰 좀 해주시죠. 네. 자, 오늘 저하고 함께 해볼 수익 리뷰는요.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보기 시작했던 것은 최근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무섭게 하고 있었던 찰나에 만약에 지금의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뛰어오를 테마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결과가 로봇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봇주들이 지수와 상관없이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던 와중에 특히나 SP 시스템즈는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 구간에서 잘 버텨주면서 제2의 상승 파동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 중이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마 요즘에 노란톡방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지수 자체가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할 뿐더러 지수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데 좋은 종목들마저도 빠져버리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일부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서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적당 구간까지 버텨줄 수도 있었을 자리에도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될지 끌고 가야 될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은 분명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조정만 지금까지 길게 조정을 받아왔잖아요. 일부적인 종목은 또 우상향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앞으로도 로봇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줄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 로봇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우리가 처음 매수가 15,800원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때 당시에 상승을 해주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쉽게도 약 10%가 넘는 조정폭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시장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빠지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종목이 내려간다고 그냥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종목의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서 수익 구간까지 끌고 가야 될까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하나 픽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정말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면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특히나 개별 종목상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대응을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SP시스템즈는 우리가 3주 동안 보유를 해서 공식적인 수익률은 약 15% 정도를 챙겨왔는데요. 자, 3주 동안 15%밖에 못 챙긴다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종목은 대응을 통해서 15% 이상의 수익을 챙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당시에 제가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께 6월 31일 날 첫 진입 15,850원이라는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거든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봉 차트상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조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대략 10%가 넘는 조정을 받아왔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체크가 된 이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평단가 13,900원의 추가 진입을 통해서 평단가를 일부 낮춰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봉상 자리에서는 우리가 첫 진입을 이때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쭉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진입을 통해서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했죠. 자, 평단가가 이때 당시에 14,875원까지 맞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3주 동안 15%, 이때 당시에 그냥 가만히 끌고 있어도 충분히 15% 이상의 수익을 챙겨놨을 텐데 시장이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훌륭한 종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통해서 3주 동안 20%가 넘는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승 중이에요. 저는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이 종목은 5%, 10%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 추세적으로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높게 올라갈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마 이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캔들 자체가 오히려 반밖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자, 지금도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봉 캔들상으로도 꽉 찬 양봉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이 지속된다면 이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로봇이 지금 우리가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한들 로봇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나갈 종목도 이런 종목들일 겁니다. 자, 우리가 막상 좋은 종목이라고 매수를 했지만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일부 조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서 지지를 받아줄지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준다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오늘 그런 종목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보여드릴 테니까 자, 어떻게 대체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간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빅스 경찰관이 함께 든든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정말 편안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요. 수익까지도 같이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빨리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요. 가까이 가져다가만 대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SP시스템스처럼 또 그 이상의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테마 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것들 테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자, 빅스 경찰관님과는 항상 늘 두 개의 테마를 살펴보고 있죠.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테마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테마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이번 주 테마로는 인공지능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2차 전지 말고 뭐 다른 이야기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주 인공지능 요걸 선정해 주셨어요. 인공지능 수사 바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저도 이제 오늘 2차 전지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모두가 2차 전지를 얘기를 하고 사실상 2차 전지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그쵸. 그나마 덜 올라온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살펴볼 수 있는 인공지능 테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인공지능 테마 제가 뭐 2차 전지 대신해서 갖고 왔다고 하지만 이슈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슈도 굉장히 많고 강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들을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번 주 초부터 인공지능은 함께 시장과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 테마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와 손을 잡고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여기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여기에 대한 코파일럿을 공개를 한다고 발표를 한 적도 역시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빙챗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도 발표를 했었죠. 자, 이러한 소식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미국 증시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도 만들어내줬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까지 AI 관련주들이 같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뿐만일까요? 사실 오늘 제약주가 움직였던 이슈는 또 하나의 AI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큰 투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그런 부분도 역시나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장이 애매할 때 제약바이오가 뜬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럴 시기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약바이오주도 함께 공략을 했었고요. 자,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시장이 좀 애매했어요. 시장이 하락할 것도 상승할 것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AI의 재료가 붙게 되면서 AI 신약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게 된 이슈도 있었죠. 자, 세계 인공지능 신약 개발 시장은 매년 평균 45.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7년도에는 40억 350만 달러, 대략 하나로 따지면 약 5조 원 시장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 AI 신약 개발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AI 챗봇을 통해서 더 많은 연구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더 빠르고 더 확실한 신약들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 신약 관련된 관련주들이 오늘 또 한번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상한가까지도 갔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더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랑 이번 주에 움직이면 끝났다가 아니라 이게 다음 주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 따라서 또 AI 챗봇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관련주들도 역시나 또 급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실적 발표 전에 선취해줄 종목이 있다면 미리 잡아둔다면 그만큼 수익을 또 챙겨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솔트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AI 챗봇에 대한 관련주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자, 최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최대의 AI 관련 지적 재산권을 확보해 놓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톡톡 여기에 따라서 챗봇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AI 챗봇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나서 조정을 만들어냈어요. 충분히 조정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저점을 대비했을 때부터 약 50%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올랐죠. AI 챗봇 관련주가 우리가 2차 전지에 반도체 이렇게 한눈 팔고 있을 사이에 뒤로는 AI 챗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네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종목. 제가 아까 전에 AI 신약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신테카바이오입니다. 신테카바이오는 전부터 이미 AI 신약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었던 뿐더러 그때부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세를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유전자 분석 관련 바이오 벤처 업체고요.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인 알고리즘, 개인 유전체 맵 플랫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항암제, 바이오마커 발굴부터 유전체 정밀이력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AI 신약 관련대에서는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AI 챗봇 관련주의 대장주도 받고 신약 관련주로 대장주도 받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 공략을 해야 될까요? AI 챗봇 관련주일까요? 신약 관련주일까요? 자, 결국에는 AI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따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따른 움직일 종목까지 재료까지 겹쳐져 있다면 그만큼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이 있으면서 AI 챗봇 관련주이기도 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참고로 이때 당시에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종목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텐데, 자, 이 종목은 관심 종목이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어떤 종목인지 밝혀지고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볼 타점도 같이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1차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서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30% 이상의 수익을 한번 챙겨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미 1차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재료를 분석해 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한번 연관이 있었던 종목이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휴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I 챗봇 관련주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상의 수익도 챙겨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에서야 돼서 지금도 아까 솔트룩스 여러분들 보셨듯이 자, 그때 당시에도 이 상승을 만들어냈고 조정을 만들어낸 이후에 일부 지지 구간 터치 이후 다시 재상승해주는 흐름을 충분히 보였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다시 한번 단기 이동 평균선을 뚫었어요. 근데 그 지지 구간이 정확하게 단기 이평선 위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종목 재료는 알겠고 차트는 알겠는데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겠죠.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같이 타점 함께 잡아볼 테니까 늦지 마시고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테마로 AI 살펴봤습니다. AI가 참 여러 가지 죽어가던 테마들한테 마지막 숨결 불어 넣어주고 있죠. AI가 뭐 당연히 반도체 칩에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들 주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특히나 이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들, 이 제약 바이오주들까지도 저 윗바닥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뭔가 신약을 개발할 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린다고 하는데 AI를 통해서 이런 기간들이 좀 단축될 것으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관심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면 대체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고민되실 때 여기서 이미 딱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빅스경찰관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종목이 딱 있는데요. 이 종목 여러분들 노란톡 안에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은요, 방송 시간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바로 들어와 주세요. 자,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요, 가까이 가져다가만 되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테마 확인을 해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다음 주 테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테마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정말 돈 버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주 테마로는 어떤 거 선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바로 다음 주 테마 수사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주에 제가 같이 살펴볼 테마는요, 게임 테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분명히 다음 주에 이슈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종목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근데 게임 테마 안에서 지금의 지수와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이슈도 살펴보고 공략을 해보기 위해 관심 종목을 좀 챙겨왔습니다. 자,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부가 국내 게임 산업에 5개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발표가 있을까요? 자, 글로벌 게임 시장 환경에 K게임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게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게임 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금 굉장히 게임 산업에 정부가 규제를 많이 가하고 있잖아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P2E 관련 이슈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해주다 보니까 한국이 게임 산업 자체로만 했을 때 전 세계에서 4위 안에 들지만 막상 국내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청사진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해온
내용 수정 신고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웹보드 게임 교재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단계적으로 좀 거쳐 나간다면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이 조금 없어진다면 게임 산업에 대한 실적도 그리고 매출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주가에 대한 상승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 실루엣이 조금 더 짙어져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간단하게 기업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홍콩, 필리핀 등 이 법인 및 게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틀란티카나 이카루스, 로스트 사가 등등의 게임들을 출시를 해서 매출을 지금까지 발생시켜온 기업입니다. 자, 차트를 잠깐 같이 보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지수는 올라가고 종목들은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지수 따라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 상향으로요. 자, 이때 당시에 이미 이번 연도 초부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분명히 한알령 해제 관련돼서 분명히 이슈들이 있었고요. 게임 관련주로 상승을 한번 보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의 상승을 정확하게 주가 되돌림 현상을 일으켜냈습니다. 말 그대로 조정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만들어냈고 일부 지지 구간이 체크가 된 이후에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강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동반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 주가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미 강세를 이만큼 보였다는 것은 시장에 상관없이 재료만 보고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으로서 봤을 때 지금 주가 자체는 1,400원대. 그러면 고점은 2,000원대가 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 몇 프로에 대한 수익을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항대까지 끌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못해도 30% 이상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증시에 따라서 또 조정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지금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손절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지점에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종목이 수익의 극대화가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인 지 약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 중에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잡혀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확실하게 잡아주려는 의도를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면 이 종목은 오히려 우리가 적당 구간에서 대응을 했을 경우에 충분하게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과거의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때 당시에 강세를 봤을 때는 힘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주가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주가 자체가 내려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취매 전략이 지금 딱 적당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전략 방법도 각각 달라질 것이고 다음 주에 게임사, 여러분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임사들이 신작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낼 예정이에요. 일정들도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가 상승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종목들 놓치고 싶지 않다. 다음 주에는 꼭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테마로 게임을 알아봤습니다. 게임주들, 굉장히 산업적으로 우수한 모습들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 속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도 좀 움직인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한 상황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상반기에 게임
게임주들 좀 이렇다 할 새로운 게임들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8월부터 게임주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미리 좀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2개의 종목이나 관심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대응이 참 중요한 종목입니다. 지금 변동성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전략 짜기에는 만만치 않은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역시도 지금 들어오라고 손짓은 해주고 있긴 한데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타이밍 제대로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 뭐 대응이든 타이밍이든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만 되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테마 2개, 그리고 종목은 3개나 힌트를 얻었습니다. 앞서서 AI에서 한 종목, 이제 또 게임 안에서도 2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공개수배 포착주까지도 나갑니다. 우리 빅스경찰관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이 종목은 뭘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빅스경찰관님, 오늘의 공개수배 포착주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도체부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는 모두 다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뭐 그런 거네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다. 맞습니다. 딱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인데요. 그런 걸 모두 다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종목을 공략했을 때 수익을 얼마까지 챙겨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 이 종목은 정말 팔방미인이에요. 자, 디스플레이부터 로봇, 의료기기,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자, 사실 요즘에 뜨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다 갖고 있죠. 로봇도 그렇고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반도체랑 2차 전지까지. 자, 대체 이 팔방미인 같은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전문 업체예요. 엣지 그라인더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LCD 패널의 단면을 다듬는 장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엣지 그라인더는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력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재료가 몇 개가 나왔죠? 자, 여기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개에 대한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재료를 볼게요. 자, 신규 사업으로 3D 센서 모듈 및 국내 최초가 들어갔습니다. 국내 최초의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를 출시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의 병원에 이 로봇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 이력도 역시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게 들어갔죠? 로봇 들어갔네요. 로봇. 여기에 대해서 레보아이라는 로봇이라는 재료를 갖고 있고 사실상 수술 로봇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주에게도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이미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기에 대해서 의료기기와 로봇 관련주까지 4개의 재료까지는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2차 전지가 남았죠. 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 전고체 전지 셀 제조 장비를 개발한 과제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재료까지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재료가 5개가 되네요. 딱딱 우리가 맞아 떨어지는 핵심적인 기술만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대체 주가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마 이 종목을 먼저 보신다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공략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저점이 얼마였죠? 저점이 17,500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주가는 38,750원이고 고점은 5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실상 중간 과정보다도 더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일봉 차트상으로 이 종목이 상승폭을 한 번에 만들어냈을 때 자, 우리가 22,000원부터 대략 10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내기까지 기간이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 달이 걸리지 않았던 시기에 엄청난 수급을 동반시켜서 100%가 넘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올라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조정이 생각보다 기네요. 그런데 지금 지지 구간을 한번 보자면 자, 바닥을 잘 다져놓고 있습니다. 저점이 이탈이 없이 수급이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사실상 막상 높게 올라와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수급이 재동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보다는 다시 한번 조정 기간에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차트를 볼까요? 같은 종목입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일봉 차트상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불과 2016년도에는 자, 주가 자체가 얼마였을까요? 13만 원이었습니다. 주가가 13만 원이었는데 막상 지금 돌아와 보니 반의 반도 안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봉상으로만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월봉상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 구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정 구간에서 지금 고점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 수급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세 변곡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왜요? 재료가 그만큼 좋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의 우리가 2차 상승 파동을 거쳐 나갔을 때는 얼마까지 다시 올라갈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보다 올라갈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지막 탑승 구역이라면 지금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하지만 일봉상 자리로 봤을 때는 아직도 고점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좋은 종목을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가, 정확한 매수가까지 받아보시고 함께 수익을 챙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스경찰관의 공개수배 포착주 지금 모든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뭐 반도체로도 엮이고요. 지금 이게 2차 전지로도 엮이고요. 디스플레이로도 그리고 로봇 의료로도 다 엮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종목이 있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저런 종목이 진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일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차트 보면서 조금씩 더 힌트를 얻게 되셨을 것 같은데 차트 처음에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이거 지금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2018년 요때쯤에 이미 크게 한번 올랐던 종목인데요. 이때랑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 올라왔던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올라온 게 아니죠. 지금 오히려 이게 힌트가 되는 게 이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올 초에 좀 급하게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타이밍 어떻게 잡고 대응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생업도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편안한 방법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요. 가까이 가져다가만 되시면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 지금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요동치는 한 주를 보냈는데 다음 주가 사실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방송 정리하기 전에 빅스경찰관님, 우리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 움직임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실적 발표들도 짱짱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도 준비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번 주도 역시나 다음 주랑 마찬가지의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가든 우리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안전하게 잘 보유를 한다면 무리하게 손절없이 큰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종목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안전하게 끌고 간다면 어떤 종목이든 무난하게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늦지 마시고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도 뭐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요. 시장 대응부터 종목 선정까지 그리고 또 종목별로 대응하는 방법들까지도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도 빅스 경찰관과 함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시장 대응 전략들 또 팁들 함께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의 회의는 여기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들의 회의는 계속됩니다. 탕탕탕!